안산의 16평 아파트 403호입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멈추고 복도에 정적이 흐를 때 한 할머니가 작은 방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김혜순 올해 72살입니다. 주름진 손으로 무릎을 쓸어내리며 창밖 회색빛 아파트들을 바라봅니다. 벌써 저녁 6시구나. 밥 해야지. 혜순이 천천히 일어섭니다. 허리가 아파서 한 번에 펴지지 않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이 집은 혜순이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곳입니다. 30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 분식집 반죽을 치고 기름 냄새를 온몸에 묻히며 하루 15시간씩 일했습니다. 남편을 29에 잃었습니다. 갑작스런 교통사고였습니다. 2살배기 아들 도훈이를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도훈아, 엄마가 대학 보내줄게. 꼭 보내줄게.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손이 트고 발이 부르터도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도훈이는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예쁜 신부도 데려왔습니다. 혜순의 작은 꿈들이 하나씩 이루어졌습니다. 2년 전 도훈이 가족이 이 집에 들어왔을 때 혜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됐네. 어머니, 앞으로 편히 지내세요.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때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손주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혜순은 이제 내 인생도 봄이 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절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탁이었던 것들이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빨래는 색깔별로 분리해서 해주세요. 저희 옷이랑 같이 하시면 안 돼요. 혜순이 밥솥 뚜껑을 열며 작게 한숨을 쉽니다. 김이 후하고 올라갑니다. 매일 6시 정각에 밥상을 차려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지연이 시계를 보며 눈살을 찌푸립니다. 어머니, 된장찌개가 너무 짜네요. 아이들한테 안 좋아요. 30년간 분식집을 운영하며 수많은 손님들이 맛있다고 했던 그 솜씨를 이제는 지적받습니다. 아들 도훈이에게 하소연해 봤습니다. 도훈아, 엄마가 너무 힘들다. 엄마, 지연이도 처음이니까 그래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다 가족인데 뭘 그래요. 가족이라는 말. 혜수는 그 말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가족이면 서로 배려하는 게 아닌가요? 가족이면 고마워하는 게 아닌가요? 혜순이 상을 차리며 거실을 봅니다. 도훈이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지연은 화장을 고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텔레비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내가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집안이라는 사람이 된 걸까? 밥상을 차리고 가족을 부릅니다. 밥 먹어요. 가족들이 모여 앉습니다. 혜순만 계속 서서 반찬을 더 가져다 주고 물을 따라 줍니다. 어머니는 왜 안 앉으세요? 같이 드세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엔 진심이 없습니다. 혜순도 압니다. 자리에 앉으면 불편해한다는 것을. 식사가 끝나면 혜순 혼자 설거지를 합니다. 작은 부엌에서 혼자 그릇들을 씻어내립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혜순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6평짜리 작은 방.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들지 않습니다. 침대에 앉아 무릎 위에 올린 손을 바라봅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평생 일만 해온 손입니다. 내가 이 집에서 정말 가족일까? 복도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혜순의 방까지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세상 같습니다. 혜순이 서랍에서 낡은 통장을 꺼냅니다. 분식집 3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샀던 그 통장입니다. 통장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합니다. 내 집인데 왜 내가 눈치를 볼까? 내 돈으로 산 집인데 왜 내가 짐처럼 느껴질까? 그날 밤 혜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존재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또다시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저녁 6시에 또 밥상을 차릴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 작은 방에서 혼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노년일까? 이게 내가 바란 가족일까?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혜수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작은 마음이 가슴 한켠에서 살며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혜수는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만 희미하게 느낄 뿐입니다. 72년을 살아온 김혜순. 30년을 홀로 견뎌온 김혜순. 이제 그녀의 마음에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이 어디로 그녀를 데려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혜순 자신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더 이상 예전과 같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며칠 후 혜순의 작은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침 7시 혜순이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 앞에 서 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지연이 세탁 바구니를 들고 나타납니다. 혜순이 넣으려던 빨래를 다시 꺼냅니다. 저희 옷이랑 어머니 옷이랑 따로 빨아주세요. 아이들 피부가 예민해서요. 그래? 그럼 내가 2번 돌리면 되겠구나. 그리고 저희 옷은 이 세제 말고 따로 산 거 써주세요. 여기 있어요. 지연이 비싼 세제통을 내밉니다. 혜순이 사용하던 세제보다 3배는 비싼 제품입니다. 혜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별말 없이 받아들입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또 다른 지시가 내려집니다. 어머니 밥은 정확히 6시에 맞춰주세요. 도훈이가 회사에서 피곤해서 돌아오는데 기다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알았다. 6시에 맞춰서 할게. 혜수는 이제 시계를 자주 봅니다. 5시 반이 되면 서둘러 부엌으로 향합니다. 6시 정각에 상을 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교통체증으로 5분 늦었습니다. 6시 5분에 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약속 시간 안 지키시네요. 도훈이 기다렸잖아요. 괜찮다고 지연아. 몇 분 늦은 거 뭐 어때? 몇 분이라도 약속은 약속이죠. 혜순이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30년간 분식집을 운영하며 단 한 번도 늦게 문을 연 적 없던 혜순이 자기 집에서 시간 관리를 지적당합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 이 김치찌개 너무 시큼해요. 아이들이 못 먹겠다고 하네요. 그래? 내가 다시 만들까? 매번 이러시면 아이들 입맛만 버리는 거예요.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혜순이 숟가락으로 김치찌개를 떠서 맛봅니다. 평소와 똑같습니다. 분식집 손님들이 맛있다고 했던 바로 그 맛입니다. 그날 밤 혜순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도훈아, 네, 엄마. 엄마가 좀 힘들다. 지연이가 너무 이것저것 따지는 것 같아서. 엄마, 지연이도 처음 결혼해서 그런 거예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엄마도 사람인데. 엄마, 그냥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다 가족인데 서로 맞춰가는 거죠. 지연이도 나름 힘들어해요. 혜순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아들의 눈에는 엄마의 고충보다 아내의 편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일주일 후 혜순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듭니다. 아이고 허리야. 그래도 혜순은 아침 준비를 합니다. 허리를 구부리며 밥을 짓고 반찬을 꺼냅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늦으세요? 도훈이 출근해야 하는데. 미안하다. 허리가 좀 아프네. 나이 드시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밥상 빨리 차려주세요. 혜순이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집니다.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도훈아, 엄마가 병원에 가야겠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요? 언제요? 오늘 오후에라도. 어머니, 오늘 안 돼요. 제가 친구 만나기로 했거든요. 아이들 봐주셔야 해요. 그럼 내일은? 내일도 바빠요. 모레쯤 어떠세요? 혜순의 통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진행됐네요.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술이요? 네, 빨리 하시는 게 좋겠어요. 더 늦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혜순이 집에 돌아와 수술 이야기를 꺼냅니다. 의사가 수술하라고 하네. 수술이요? 큰 수술이에요. 어머니가 수술하시면 집안일은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연의 첫 걱정은 혜순의 건강이 아닙니다. 집안일입니다. 혜순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럼 내가 아픈 채로 계속 살라는 이야기냐? 그런 게 아니라 타이밍이 좀 그렇다는 거죠. 요즘 도훈이도 바쁘고. 엄마, 정말 꼭 해야 하는 수술이에요.
약으로는 안 돼요? 혜순이 깊은 한숨을 쉽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몸을 혹사시켰는데 정작 자신이 아플 때는 누구도 진심으로 걱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날 밤 혜순은 혼자 앉아 생각합니다. 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가 아픈 것보다 간식을 안 챙겨주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할머니 우유 어디 있어요? 빨리 주세요. 할머니가 허리 아파서 좀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 에이, 빨리 좀요. 혜순이 눈물을 삼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자신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밤늦게 혜순은 작은 방에 앉아 있습니다.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마음의 아픔까지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내가 이 집에 필요한 건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손이구나. 내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하는 기계구나.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립니다. 혜순의 마음도 그 빗소리만큼 쓸쓸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혜순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절실한 마음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바뀌어야 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아직은 막연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상황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혜순도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빗소리가 그쳤습니다. 하지만 혜순의 마음속 변화의 바람은 이제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72년을 참고 살아온 김혜순. 이제 그녀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견딜 수 없는 무게가 되었습니다. 혜순이 무엇을 선택할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혜순 자신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수술 날이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입니다. 혜순이 입원 안내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옵니다. 거실에서 도훈이와 지연이 조용히 대화하고 있습니다. 혜순이 들어서자 대화가 뚝 끊깁니다. 수술 날짜 나왔다. 다음 주 화요일이야. 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혹시 입원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일주일 정도래. 지연이 도훈을 바라봅니다. 눈으로 무언가를 주고받습니다. 혜순이 그 시선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 일주일 동안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죠? 뭐? 아이들 돌보는 거랑 집안일이랑. 혜순이 말문이 막힙니다. 자신의 수술보다 집안일이 더 큰 걱정거리라는 뜻입니다. 지연아,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수술이 먼저지. 저도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혜순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조용히 닫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혜순은 미리 밑반찬을 준비합니다. 허리 통증을 참으며 냉장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밑반찬 다 해놨으니까 며칠은 괜찮을 거야.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당연하다는 표정입니다. 혜순이 쓴 웃음을 짓습니다. 수술 전날 밤 혜순이 가방을 챙깁니다. 입원용 옷가지와 세면 도구를 넣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도훈아, 내일 병원에. 아, 엄마 내일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지연이가 데려다 줄 거예요. 저도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서요.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혜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입니다. 혜순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마지막으로 아침 준비를 합니다.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차려놓습니다. 식탁 위에 작은 쪽지를 놓습니다. 밥은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세요. 국은 냉장고에 있습니다. 오전 7시 혜순이 혼자 택시를 탑니다. 뒤돌아보니 집 창문들은 모두 어둡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합니다. 접수를 마치고 병실로 올라갑니다. 사인실입니다. 혜순의 자리는 창가에서 가장 먼 곳입니다. 보호자분은 언제 오시나요?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하지만 혜순도 확신이 없습니다. 정말 올까요? 시간에 맞춰 올까요? 오전 8시 30분입니다. 수술 30분 전입니다. 간병복을 입고 수술실로 향할 시간입니다.
할머니 가족분들 아직 안 오셨네요?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옆 침대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까지 모두 모여 있습니다. 엄마, 무서우시죠? 괜찮아요. 저희가 다 있잖아요. 혜순이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부러움과 외로움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 위에서 혜순이 천장을 바라봅니다. 형광등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혼자입니다. 완전히 혼자입니다. 30년 동안 분식집에서 혼자 일했을 때도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는데 수술실 문이 열립니다. 마지막 순간에 뒤돌아봅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숨 쉬세요. 곧 잠드실 거예요? 의식이 흐려집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내가 죽으면 누가 슬퍼할까? 입니다. 3시간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납니다. 목이 마릅니다. 물을 달라고 하고 싶은데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할머니 깨셨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물 좀. 아직 물은 안 돼요. 가족분 연락처 주시면 연락드릴게요. 혜순이 도훈이의 번호를 알려줍니다. 간호사가 전화를 걸지만 받지 않습니다. 회의 중일 것입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4시입니다. 수술 후 7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가족분들은 언제 오세요? 바쁜가 봐요. 아이고 그래도 수술 날인데 우리 며느리가 사과 깎아온 거 하나 드셔요. 남의 며느리가 깎아준 사과를 받아 먹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쓰라립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지연이 나타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아이들 학교 끝나길 기다렸거든요. 괜찮다. 도훈이는 회의가 길어져서 못 왔어요. 내일 올 거예요. 지연이 30분 있다가 일어섭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아이들 숙제 봐줘야 해서요. 편히 쉬세요.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지만 혜순의 주변은 조용합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간병인을 부르려니 돈이 아깝습니다. 참고 또 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평생 가족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그날 밤 혜순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통증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의 아픔 때문입니다. 새벽 3시 병실은 고요합니다. 혜순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이 집에서 내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프든 말든 상관없구나. 하지만 그 순간 혜순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절망 속에서 새로운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이렇게 눈치 보며 살 이유가 없잖아.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옵니다. 혜순이 처음으로 자신만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해 봅니다. 내 집은 내 돈으로 샀다. 내가 주인이다. 그런데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지? 이번 5일차 도훈이 처음으로 병문안을 왔습니다. 30분 정도 있다가 또 급히 떠납니다. 엄마, 빨리 회복하세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 혜순이 씁쓸하게 웃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집안일을 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퇴원 전날 밤 혜순이 마지막으로 병실 창문을 바라봅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해야겠다.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뒤의 말을 아직 구체적으로 떠올리지는 못했지만 혜순의 마음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주일간의 입원 생활.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 혜순이 깨달은 것은 자신의 진정한 위치였습니다. 가족에게 그녀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필요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혜순이 발견한 것은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72년을 남을 위해 살아온 그녀가 이제 비로소 자신을 위한 삶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순이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허리는 아직 아픈데 집안일은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으시죠? 반찬 떨어져 가는데 좀 만들어주세요. 아직 허리가 아픈데. 수술하셨잖아요. 이제 괜찮으실 거 아니에요. 혜순이 부엌에 섭니다.
칼을 들고 물을 깎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리지만 참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참을 거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혜수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경주로 가족여행 가자.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요 호텔도 예약했어요. 나도. 어머니는 아직 허리가 아프시잖아요. 집에서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혜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표정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단단해집니다. 가족 여행을 떠난 첫날 아침 혜순이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한 집에서 커피를 한 잔 끓여 마십니다.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오히려 편하네.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립니다. 여수에 사는 친구 옥자입니다. 30년 만에 걸려온 전화입니다. 혜순아, 너 맞지? 분식집 하던 김혜순 맞지? 옥자야? 어떻게 내 번호를? 동창회 명단에서 찾았어. 너 어떻게 지내니? 나는 여수 바닷가에서 펜션하면서 살고 있어. 혜순이 옥자와 1시간 넘게 통화합니다. 오랜만에 편한 대화입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는 진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혜순아,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야, 30년 친구인데 나한테 숨길 게 뭐 있어? 말해봐. 혜순이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아들 가족과의 갈등, 외로움, 무시당하는 느낌까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평생 가족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혜순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라도 내 인생 찾아야지. 옥자의 말이 혜순의 마음을 크게 흔듭니다. 혜순아, 여수로 놀러와 바다 보면서 생각 좀 정리해봐. 언제든지 환영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혜순이 오랫동안 생각에 잠깁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가능성을 떠올립니다. 그날 저녁 혜순이 혼자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여수 바다, 여수 펜션을 찾아봅니다. 파란 바다 사진들이 나옵니다. 내가 언제 바다를 제대로 본 적이 있었나? 다음 날 혜순이 통장을 꺼내봅니다. 분식집에서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샀던 그 통장입니다. 집 등기 부등본도 확인합니다. 소유자는 분명히 김혜순입니다. 아들 이름이 아닙니다. 내 집이야. 내 돈으로 산 내 집이야. 혜순이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겁니다. 집을 팔고 싶은데요. 언제쯤 급하신가요? 빨리 팔고 싶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다음 날 와서 집을 둘러봅니다. 위치도 좋고 상태도 괜찮습니다. 빨리 팔릴 것 같다고 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면 구매자 나올 것 같은데요. 혜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무서우면서도 설렙니다. 사흘 후 정말로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현금으로 바로 사겠다고 합니다. 혜순이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구나. 가족들이 여행에서 돌아온 날 혜순이 짐을 싸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을 박스에 담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 팔았다. 뭐라고요? 저희한테 말도 없이? 내 집인데 왜 너한테 말해야 하니?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혜순이 아들을 바라봅니다. 30년 동안 키운 아들. 대학 보내느라 자신의 모든 걸 바친 아들. 알아서 해라. 너도 이제 어른이니까. 어머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혜순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당황스럽다고. 내가 수술 받을 때는 너희가 어디 있었니? 병실에서 혼자 있을 때는 왜 당황스럽지 않았니? 도훈과 지연이 할 말을 잃습니다. 혜순이 70년 넘게 참아온 말들이 처음으로 터져 나옵니다. 내가 이 집에서 가족이었나? 아니면 그냥 집안일 해주는 사람이었나? 엄마, 30년 동안 너 하나 키우려고 내 모든 걸 바쳤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짐 취급하니? 혜순이 마지막 박스를 들어 올립니다. 택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함께 살아요. 이제 늦었다.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혜순이 문간에서 돌아봅니다. 30년 동안 살던 집. 추억도 많고 아픔도 많은 곳. 고맙다. 이 집아, 이제 안녕. 택시가 출발합니다.
뒷창으로 보니 도훈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혜수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수까지 가주세요. 여수요? 먼 길인데 괜찮으세요? 혜순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습니다. 네, 괜찮아요. 새로 시작하는 길이거든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혜순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새롭게 보입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도훈이의 전화입니다. 혜순이 잠시 망설이다가 받지 않습니다. 미안하다, 도훈아. 하지만 이제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한다. 여수까지는 4시간 걸립니다. 혜순이 처음으로 이렇게 먼 길을 혼자 떠나봅니다. 무섭기도 하지만 자유롭기도 합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는 온전한 자신만의 시간입니다. 72년을 남을 위해 살아온 김혜순. 이제 그녀가 자신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김혜순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끝에서 혜순이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그녀가 진짜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여수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8시 바다 냄새가 코끝에 닿습니다. 혜순이 처음 맡아보는 진짜 바다 냄새입니다. 옥자가 마중 나와 있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 친구.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웃는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혜순아, 정말 왔구나. 옥자야, 고마워. 두 사람이 포옹합니다. 혜순이 처음으로 진짜 따뜻함을 느낍니다. 계산 없는 진심 어린 환대입니다. 옥자의 작은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입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혜순이 넋을 잃고 바라봅니다. 와,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 매일 봐도 안 질려. 이제 너도 매일 볼 수 있어. 그날 밤 두 친구가 마주 앉아 오랜 대화를 나눕니다. 차 한 잔과 함께 30년치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혜순아, 잘했어. 용기 냈다. 잘한 걸까? 가끔 후회될 것 같아. 후회하지 마. 이제 내 인생이야. 마음껏 살아. 다음 날 아침 혜순이 창문을 엽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를 비춥니다. 반짝이는 파도가 손짓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하고 싶은 걸 합니다. 이게 내 시간이구나. 온전히 내 것인 시간. 혜순이 바닷가를 걸어봅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처음 하는 산책입니다.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들어옵니다.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며칠 후 혜순이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입니다. 여기로 하겠습니다. 집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자기 취향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나갑니다. 작은 식탁 하나, 편안한 의자 하나, 바다 그림 한 점. 단순하지만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살고 싶었구나, 나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순이 아침마다 바닷가를 산책합니다. 이웃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김혜순이라고 합니다. 김혜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혜순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도훈이의 전화가 왔습니다. 혜순이 잠시 망설이다가 받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낸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못했어요. 혜순이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듣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화는 나지 않습니다. 지연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엄마 없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요. 그래, 이제 알겠구나. 엄마, 다시 함께 살면 안 될까요? 이번에는 정말 잘할게요. 혜순이 오랫동안 침묵합니다. 창밖으로 갈매기가 날아갑니다. 자유롭게 하늘을 납니다. 도훈아, 엄마는 이제 여기서 살 거다. 엄마, 너희들이 행복해야 엄마도 행복하다. 그런데 엄마도 엄마만의 행복이 필요해. 도훈이 한참 동안 말하지 못합니다. 엄마의 마음을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가끔 연락하자. 서로 안부 묻고 걱정도 하고, 그게 진짜 가족 아닐까? 네,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혜순이 깊은 숨을 쉽니다. 마음이 후련합니다. 미안하기도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2달 후 도훈이 가족과 함께 여수로 찾아왔습니다. 혜순이 놀랍니다. 아이들도 함께 왔습니다. 엄마 뵙고 싶어서 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뒤늦게라도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혜순이 그들을 맞아들입니다. 작은 집이지만 따뜻한 차를 끓여줍니다. 예전처럼 서두르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할머니 바다가 정말 예뻐요. 그치? 할머니도 매일 봐도 안 질려. 가족들이 혜순의 변화에 놀랍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목소리에 활기가 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엄마, 여기서 정말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저녁이 되어 모두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혜순이 손주들에게 조개 껍데기를 주워줍니다. 예전과는 다릅니다. 의무가 아닌 즐거움입니다. 부담이 아닌 사랑입니다. 어머니, 저희도 자주 놀러 올게요. 아이들도 바다를 좋아해요. 언제든지 환영해야 하지만 미리 연락하고 와라. 나도 내 일정이 있거든. 모두가 웃습니다. 혜순의 농담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가족들이 떠난 후 혜순이 혼자 바닷가에 앉아 있습니다. 노을이 집니다.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듭니다. 고생 많았다. 혜순아,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자. 바람이 불어옵니다.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혜순의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들어 줍니다. 72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살 것 같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겁니다. 혼자 계신가요? 노을이 참 예쁘네요. 네, 정말 예뻐요. 네, 정말 예뻐요. 새로운 만남, 새로운 이야기. 혜순의 인생에 또 다른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혜순이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바다마을의 당당한 주민이 되었습니다. 동네 노인정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외로운 어르신들을 돌봅니다. 괜찮으세요? 차 한 잔 더 드릴까요? 누군가를 돌보는 일.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기쁨입니다. 남을 돌보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었구나. 억지로 할 때는 몰랐는데.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작지만 따뜻한 자신만의 집입니다.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봅니다. 별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다 위에 반짝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자신이 선택하는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도훈이의 문자입니다. 엄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해요. 혜순이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나도 사랑한다. 너희들도 행복하게 살아라. 진짜 가족의 모습입니다. 서로를 속박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관계. 각자의 행복을 응원하는 관계. 김혜순 73세. 이제 그녀는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만의 빛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다가 그녀를 받아주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그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73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용기를 낸 사람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김혜순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떠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바다를 향해 첫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